네, 오늘 전당대 이후에 첫 현장 최고위로 전남 광주 합동 회의입니다. 그래서 광주 시당위원장님과 전남 도당위원장이 오셨는데 광주 전남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오신 분들은 오셨는데 안 오신 분들은 왜 안 오셨죠? 사무총장께서 왜 안 왔는지 사유를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새 지도부의 첫 현장 최고위원회를 이곳 호남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쁩니다. 호남은 민주주의의 성지이고 민주당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성지입니다. 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2024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막아냈습니다. 80년 5월 광주가 없었다면 87년 요랑쟁도 없었고 87년 요랑쟁이 없었다면 지금의 헌법도 없었고 지금의 헌법이 없었다면 12.3 비상계엄을 막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12.3 비상계엄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80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광주 영령들의 공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습니다. 이런 광주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 라는 질문에 우리 민주당은 이제 답해야 할 때입니다. (45년) 전 호남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숭고한 외침이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호남 없이는 민주당도 민주주의 역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표시나게 실천으로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제가 전당대회 때 약속드린 대로 호남 출신 서삼석 최고위원을 지명했고 오늘 그 실천의 일환으로 호남발전 특위위원장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앞으로 호남발전 특위에서 전북, 전남, 광주 지역의 인사들이 골고루 구성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치권, 학계, 시민사회들을 총망라해서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호남발전 특위에서 호남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 성과물들을 당에 보고해 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남의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 교통망 확충 등 호남의 수건 사업이 이 호남발전 특위를 통해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내란 부부 윤석열, 김건희가 마주할 것은 법의 심판뿐입니다. 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들으셨듯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체포가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법원의 영장이 한 사람의 떼쓰는 걸로 이렇게 무력화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의 지엄함으로 봤을 때 상당히 국민들에게도 통탄할 일입니다. 특검에서는 법대로 발부받은 영장대로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 쿠폰이 골목 상권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곳 전남의 경우 어제 기준 지급 대상의 94.6%가 지급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소비 쿠폰 지급 2주 만에 2조 6,518억 원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전체 지급액의 46%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30억 원 이하 영세 매장의 매출이 8.7%나 상승했고, 특히 음식점 매출은 1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소비 쿠폰이 지역 상권과 골목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3,000을 넘어 뛰었고, 민생 추경이 이렇게 실제로 밑바닥 실물 경제에 피가 돌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병건 대표의 나가겠습니다. 호남의 헌신에 보답하는 든든한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전남 방문의 첫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5월 영령들 앞에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5월의 정신은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민생과 개혁의 길을 잊지 않게 하는 영원한 나침판입니다. 5월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로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속에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신속한 피해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이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호남은 늘 대한민국 민주주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국가적 위기 순간마다 올곧은 길을 제시해 줬습니다. 윤석열 내란을 막아내고 탄핵의 민심을 이끌어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의 탄생도 호남의 헌신과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 정의로운 결단, 그 뜨거운 헌신을 민주당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호남의 내일을 위한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전남은 대한민국 농수산업의 핵심 축이자 에너지, 환경, 미래 산업의 전략적 거점입니다. 그러나 수도권과의 격차가 여전히 큽니다. 민주당은 전남의 오랜 수건인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 산업 육성, 에너지 환경 선도 사업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교육과 일자리 정책 역시 과감하게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은 전남의 미래를 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고압 직류 송전망과 AI 기반의 전력망을 통해 전남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가 전국으로 고르게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가 하나 되어 전남의 민생정부와 미래산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약속이 아닌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호남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호남의 뜻, 민주주의 가치를 가슴에 품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호남의 내일을 여는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철현 전남 도당위원장의 발언이겠습니다. 전남도당위원장 주철현입니다. 정청래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의 전남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의 압도적 선택으로 새롭게 당을 이끌고 계신 정청래 대표님과 황명선 최고위원님, 호남을 대표해서 최고위원으로 임명되신 서삼석 최고위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청래 대표님께서 당대표 선출 바로 다음 날에 전남 나주의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서 구슬땀을 흘리시면서 호남 발전을 위해 편하게 보답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 상설기구로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신설을 하시고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할 서삼석 최고위원님을 임명하신 데 이어서 오늘 5.18 국민묘지 참배, 전남도당 현장 최고위와 모항군 수해 현장 방문까지 당시 말씀이 단순히 덕담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정강석화와 같은 속도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전남이 85.87%라는 전국 최고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앞장서서 견인했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과는 달리 전남에는 아직 가시적인 무언가가 없어서 잠옷 아쉽다는 도민들의 말씀이 많던 차였습니다. 정 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호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록적인 극한 호우로 수해를 입은 담양군을 2주 전에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서 어제 추가로 시군 단위로는 나주와 함평을, 읍면동 단위로는 광양, 구례, 영광, 신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당 지도부의 방문과 특별 재난지역 추가 선포가 역대급 무더위와 집중호우로 힘겨워하고 계신 우리 전남 광주 도시민들께 큰 위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난 주말 시간당 14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진 무안군도 하루빨리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해상풍력과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으로 신재생 에너지 허브 전남을 만들고 세계적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특별법 제정과 정부 주도의 구조 재편, 집중 지원으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국가기관 산업인 석유화학 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 제정 등 특별한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국에서 가장 농지가 많은 전남에서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지원 육성함으로써 농민들이 기본적인 소득을 올리면서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법 적극적인 입법 추진 등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전국 수산인들의 40% 가까이 살아가면서 해양 레저 관광의 중심지인 우리 전남, 또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인 여수 광양항이 해수부의 부산 이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당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양분함 광주시당위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으로 당대표에 당선되신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당대표로 당선된 그 다음날 바로 전남 나주 수해 지역을 방문해 주시고 오늘 5.18 묘역을 참배해 주시고 첫 현장 최고위원을 이 호남에서 가지셨고 또한 그동안 약속하셨던 호남지역 발전위원회를 당내 상설 기구로 설치해 주신 것, 호남에 대한 이런 챙겨주기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광주시당 위원장으로서 우리 광주시의 40만 권리당원과 함께 호남 챙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망이 2분, 이재민이 417명, 공공민간시설 파괴가 3,838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광주의 북구와 광산구, 삼도동, 어룡동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를 복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당에서도 보다 더 많은 복구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표님께서는 우리 호남 유세 기간 동안에 기후에너지를 호남에 설치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표님 맞지요?
기후에너지부. 건의하겠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호남에 기후에너지가 유치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정철학으로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호남이, 광주가 이 땅의 민주화를 이루는 데 엄청난 희생과 봉사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티나게 한번 보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호남발전 특위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호남인들의 기대가 엄청 큽니다. 저희 광주는 5.18 정신 헌법 수록, 그리고 광주 군공화 이전, 예야의 선도 도시, 문화수도로서 광주 유상 정립, 또한 미래 자동차와 에너지 등 미래 중추 산업의 기반 확충 등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호남발전 특위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심이 돼서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남이 중심이 돼서, 광주가 중심이 돼서, 광주는 지난 대선에서 전국 투표율을 1위를 했습니다. 득표율은 전남에 약간 밀려서 2위를 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투표율을 저희가 광주가 1위를 했는데, 이름으로써 우리 광주와 호남인들은 우리가 중심이 돼서 이 정권을 창출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부심과 긍지에 상처가 입지 않도록 대표님께서 호남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현희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호남은 늘 저에게는 제 정치의 고향이고 마음의 고향입니다. 오늘 호남을 정청래 당대표 당대표 지도부의 첫 출범을 호남에서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5.18 광주 민주화 묘역을 찾았습니다. 광주 민주화 묘역에 안장되신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과 또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하신 우리 5.18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 민주화 영령들의 그 정신을 끝까지 추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무안공항 항공기 참사를 추모합니다. 희생되신 많은 희생자분들과 그리고 또 유가족 분들의 아픔을 위로드립니다. 민주당은 무안공항의 여행기 참사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극한 호우로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전남도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해 복구에 민주당은 정부와 전남도와 함께 협력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란범 한 명을 끌어내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국민들께서는 납득을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권력이 무너지고 범죄자 한 명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나라로 되었습니까? 총을 쏘더라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그 내란 수괴에게 이제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특검은 나 홀로 치해법권에 있는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범죄자가 버티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앙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됩니다. 김건희 구속은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면서 법망을 피해가려고 법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이더라도 그 국정농단의 범죄를 결코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자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뿐입니다. 법원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특검은 그동안 김건희의 주가 조작, 국정농단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사사시 찾아내서 1원도 남김없이 추징해서 국고로 환수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정당 해산 심판을 앞당기는 장본인입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주적이라는 망언은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물론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계엄으로 아무도 안 죽였다, 윤석열의 재입당을 받아 주겠다라는 그 말은 뼛속까지 내란 DNA가 자신의 몸에 박혀 있다는 자백과 다름없습니다. 내란에 대한 반성은커녕 내란 수개의 컴백만을 기다리는 정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주적입니다. 민주당은 묵과할 수 없는 망언을 내뱉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겠습니다. 국힘은 제발로 정당 해산의 길로 걷고 있음을 국민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국힘에게 자중과 그리고 또 국민들에 대한 반성과 사죄 거듭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민경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